살릴 필요까지는 없다. 내가 우선이다. 또 내가 살아야지 대상자를 어떻게든 도와줄 수가 있어요. 2번,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신고한다. 일단 신고하고 본다. 신고했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번, 이상 징후가 관찰되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한다. 맞죠? 맞아요. 3번입니다. 4번, 위기 상황에 대한 기록 문서는 간단하게 기록하지 않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뭐 작성해요? 사고가 있은 다음에 사고 보고서 작성하죠. 6하 원칙에 맞게 사실만을 기록한다. 5번, 상황이 일찍 종료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3번 되고요. 4번, 다음 상황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응급처치해야 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응급처치해야 되는 것은 가장 상황이 긴박한 경우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 자, 영양액이 천천히 주입되는 경우, 응급처치할 거 없죠. 천천히 주입되는 경우는 간호사한테 알려가지고 조절하면 되는 거라서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2번, 변비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자, 이유가 알 수 없는 복통이라면 긴박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거라면. 그러나 변비래요. 그죠? 변비는 응급 상황이 아닌 거죠. 3번, 소변이 돈요관 밖으로 새는 경우. 이것도 보고해가지고 소변줄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4번에 화재로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또 5번 볼게요. 넘어져서 발목이 접질러서 부었을 경우. 어떤 게 더 긴급 같아요? 화상도요. 팔다리 화상보다요. 얼굴 화상은 코, 입, 기도가 부종이 생기면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어요. 호흡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긴박합니다. 바로 119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굴 화상은 아주 깊은 화상으로 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4번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5번. 네, 질문하세요. 네. 네네네. 신고를 하셔야 되죠. 신고를 하시고, 우리가 해줄 게 없어가지고. 자, 만약에 보세요. 자,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요양원에 딱 갔는데, 그 병실에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다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막 부어올라요. 눈으로 봐도 골절이 확인돼요. 근데 여기서는 뜨거운 물 갖고 있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누구 먼저 봐줄래요? 누구한테 먼저 가서 처치를 해줄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처치라는 게 119 신고도 맞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빨리 시원한 물 같은 거를 대준다거나 부종이 오지 않게끔 장신구 같은 거 이런 거 빨리 제거해 주거나 또 기도를 확보해야 돼요. 기도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대상자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응급처치가 된다라고 했죠. 얼마나 놀라실 거예요. 통증이 있고 손잡아주고 119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응급처치가 되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을 찾으세요. 발목이 접질러 부었을 경우는 물론 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해야 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다음에는 포커스를 그쪽으로 두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걸 두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얘도 별이 3개나 달렸어요. 아셨죠? 다음에 이런 문제 또 나오나 한번 살펴봐요. 5번. 요양 문제가 코에 달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긴급한 상황을 찾으라라고 하는 문제가 맞아요. 네네, 맞아요. 맞으시대요. 네네. 네네. 그런 거에 대해 응급처치를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것 자체가 생각을 깊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틀림으로써. 찍어서 맞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죠? 이 문제가 답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셨을 겁니다. 5번에. 요양시설에 화재 발생 시, 요거는 표준교재에 없는 문제예요.
대상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응급처치는 몇 번 하셨어요? 요거 틀렸죠? 그죠? 환자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신 차리세요! 큰 소리로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라고. 그죠? 제가 너무 그 부분을 잘 가르쳐 드려가지고.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교재 책만 계속 하다가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대상자가 길 가다가 쓰러졌을 때 반응하기 먼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달라요. 단서가 있죠? 기도 확보 잘하셨어요. 기도 확보가 답입니다. 기도 확보예요. 답은 3번이에요. 5번의 답은 3번이에요. 아니 미사님 기도 확보가 맞아요. 틀려. 네. 아니 이수원님이 맞췄는데 옆에서 어머 3번 했다고 막 놀리신다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의식 확인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화재 발생 시 호흡곤란. 우리 보세요. 의식을 잃은 대상자는 심정지가 온 거예요. 심정지가 온 거기 때문에 의식을 확인하고 우리 재빨리 가슴 압박을 해야 됐었죠. 신고를 하고. 자, 그런데 여기는 원인이 뭐예요? 호흡곤란이에요. 원인이 나왔어요. 심장 발작이 아니라 원인이 호흡곤란이에요. 호흡곤란이기 때문에 뭘 해줘요? 기도 확보해주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데 기도를 확보해줘야 되지요. 네, 여기서 답은 3번이에요. 특히나 얼굴 화상을 입었으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어버리면 호흡이 안 돼요. 재빨리 기도를 확보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기도 확보해요. 아셨죠? 문제를 다음 요런 문제. 화재 발생 시 호흡곤란 하면 기도 확보. 아셨죠? 네. 맞아요. 어디 이런 식의 문제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 문제로 출제자가 많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겠죠. 근데 우리는 다음번에 맞춥시다. 6번 화재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 쉽죠? 그리고 별도 5개예요. 이런 문제들 다 맞춰야 됩니다. 1번 전열기에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요? 코드 뽑아버려야 돼요. 그죠? 전열기에서 냄새가 나면 전기 냄새 같은 거 있죠. 화학 냄새 이런 거는 아예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전원을 끄든지 플러그를 뽑아버려야 되고요. 이번에 화재 시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나요? 아니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대피할 수 있을 때 빨리 도망가야 돼요. 3번에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맞죠? 4번 난로 주변에 연소되는 물건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해야 되죠. 담요라든지 빨래 널어놓으면 안 돼요. 5번에 화재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창문을 열지 않는다. 자, 문제 잘 살펴보세요. 뒤에 보시면 화재가 난 곳에 문을 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창문이나 문을. 근데 내가 내가 그 공간 밖에 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얘기해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불길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닫을 수 있으면 닫고 내가 빠져나온 다음에도 문을 닫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딴 집으로 안 퍼지겠죠. 자, 근데 요거는 뭐예요? 화재 예방을 위한 거예요. 탄 냄새가 나고 냄비가 막 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불길이 막 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창문 열어서 환기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불길이 막 커져요? 그러면 재빨리 나와서 창문 닫고 킥 껴야 돼요. 네. 아이, 죄송합니다. 네네네. 만약에 여기 서울 경기도 이런 데서 수업을 제가 하면 신고당할 거예요. 네. 강사가 쓰는 말이 아주 그냥. 여기서 3번. 근데 3번 너무 맞는 답이기 때문에 우리 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하던 행동을 계속하면서 관망한다.
화재가 발생했으면 빨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비상벨 누르고 신고하고 대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피시켜야 돼요.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전조 증상이 있었다 그러죠. 그때 아침부터 5층 식당가에서 쩍쩍 소리가 나고 식당가는 안 했는데 그 삼풍백화점 사장이 영업하라고 했다죠. 막 전기기구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튼 간에 붕괴에 징조가 있었는데도 영업하라고 했다죠. 그래서 그냥 복상 내려앉았잖아요. 중간중간에도 계속 보고가 들어갔대요. 벽이 갈라지고 그리고 구르릉 소리가 나고 그런데도 끝까지 영업을 했다죠. 우리 보세요. 화재가 발생했는 걸 알면서 하던 행동을 모른 척하고 하다가는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우리 빨리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산소기구는 뭐예요? 산소는 인화성 물질이에요. 산소기구가 있다면 산소를 다 잠궈놔야 됩니다. 폭발해요. 폭발성 물질이죠. 3번에 신속하게 화재 상황을 신고한다.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3번 다 찾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4번에 규모가 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불길이 전장에 닿으면 뭐라 했어요? 빨리 도망가라. 빨리 대피를 해야지 끄려고 시도하지 마라. 단 불길이 천정까지 안 닿는 경우는 우리가 소화기로 소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했죠. 5번에 불타는 방의 문은 뭐 어떻게 해요? 닫아 넣어야 돼요. 문 밖으로 못 나오게. 십니다. 자, 8번. 자, 요거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밑에 보지 말고 딱 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안전핀을 꽂는다. 두 번째는 호스를 불에 갖다 대고 조준을 한다. 그 다음에 손잡이를 누르고 분사한다 해서 답은 다, 가, 나, 라. 잘하셨습니다. 9번.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 집에 이거는 그래도 아파트라고 가르쳐줬네. 아주 이의제기가 많았나봐요. 그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자세를 어떻게 해요? 낮춰서 허리를 굽히고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해야죠. 2번에 불길이 천정까지 닿으면 이미 내가 끌 수 없어요. 손 쓸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대피한다. 3번 연기가 많이 나는 경우 젖은 수건이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코와 입, 우리 기도를 다 막아줘야 돼요. 막고 이동한다. 4번 밖으로 대피가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피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왜 틀렸어요? 네, 벽을 그죠? 한 손을 벽에 짚으면서 한 손으로는 우리가 또 앞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보이면. 그래서 양손이 아니라 한 손이다 라고 해야 되고 4번이 답입니다. 이 10번 뭔데 별이 5개네요. 한번 볼게요. 화재 발생으로 인해 뜨거운 연기가 가득 찰 때 대처 방법은 1. 화재가 발생한 쪽 창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닫아야 돼요. 문 밖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2번 엘리베이터 이용하나요? 안 하나요? 계단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3번에 숨을 깊게 들어 마시면 네, 죽어요. 우리 지하철 참사에서 타 죽은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전부 다 가스를 마셔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가 아주 새카맣게 타셨을 거예요. 깊게 들어 마시지 말고 얕은 호흡을 하도록 하고요. 4번에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어디 틀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 119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죠.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라 했어요? 옥상으로. 그래서 옥상 문을 항상 어떻게 해요? 열어둬라 라고 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1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옷에 불이 붙으면 신속하게 폴라당 벗는다. 옷에 물이 붙었으면요 못 벗어요. 살에 벌써 달라붙었을 거예요. 그거 벗으려고 하다가 화상이 더 쉽게 있기 때문에 빨리 꺼야 되죠. 대굴대굴 구르시면 돼요. 대굴대굴 굴러야 됩니다. 2번 옥상 문을 항상 열어놓는다. 3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도를 기다린다. 바람이 부는 쪽으로 불길이 막 가요. 그러니까 부는 쪽으로 대피하면 안 돼요. 불어오는 쪽으로 대피를 해야 돼요. 불이 퍼지는 반대 방향이죠. 우리 소화기 분사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바람이 저한테 불고 있죠, 선풍기가. 여기로 분사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나오겠죠. 등지고, 바람을 등지고 분사를 해야 되고, 대피도 바람이 부는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 아셨죠? 네. 그래서 3번도 아니고 4번 방을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라.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답은 5번입니다. 12번 가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으로 옳은 것은 1. 화재 장소 방향에 있는 비상구로 이동한다. 자, 화재 장소와 떨어진 곳으로 가야 돼요. 화재 장소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반대쪽으로 대피한다. 2번에 문틈을 물에 적신 옷이나 이불로 막는다. 자, 이건 표준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일단 맞는 것 같지만 5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연기가 많은 경우에는 천천히 서서 이동한다. 아니죠. 서서가 아니고 자세를 굽혀서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4번에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부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쪽에서 문제 이상해. 말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이상해.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쪽에서 구조를 바람이 안 불면 안 부는 쪽으로 하는 게 맞죠? 이상해. 근데 2번이 더 맞는 말 같죠? 그래서 4번 하신 거 아니죠? 2번 하셨어요? 5번 한번 볼까요? 실내가 컴컴하면 손을 바꾸지 말고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더듬어 가면서 가라고 했어요. 양손으로 이렇게 아니고 한 손으로. 4번 문제 이상해. 이상하지만 우리 정답 찾아봅시다. 자, 바람 얘기가 나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가서 대피한다. 네, 요거 문제로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 자, 문제 이상한 거 인정. 자, 13번 수해 발생 시 가스 사고와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1. 창문을 닫고 양초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손전등도 있고 요즘 핸드폰도 있어요. 2번에 전원이 켜진 전열기구는 물로 세척하면 감전되죠. 그죠?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세척하라 라고 했죠. 3번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빼는 게 아니고 플러그를 잡고 빼셔야 돼요. 4번 가전제품은 정전 복구 후 하나씩 시간 간격을 두고 사용한다. 요거 그대로 우리 다 풀어본 거죠? 생각나시죠? 이렇게 한 번 더 풀어보면 다음에 생각 더 잘 날 거예요. 5번에 전기 제품은 전기를 연결하여 수선하나요? 수선할 때도 연결해서 수선하면 안 되죠. 전기 차단한 다음에 수선해야 되겠죠? 14번 홍수나 태풍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빗물바지와 배수구는 어떻게 해요? 미리 점검해서 뚫어놔야 되죠. 막혀 있으면. 2. 집안에서 물이 빠진 후 즉시 전기 차단기를 올리나요?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기술자의 안전 점검이 끝난 후 차단기를 올려주세요. 누전 차단기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했죠? 누전 차단기는 항상 올라가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비상용품은 집안 여러 곳에 분산하여 놓아둔다. 이거 뭐야? 네네네네. 근데 내가 어디가 칠지 모르니까 여러 곳에 분산해서 놔둔다 이런 말도 안 들어서. 근데 우리 이런 거는 표준 교재에서 본 적이 없어요. 말 되게 잘 만들어놨네, 그죠? 4번 욕실 등에 있는 물을 깨끗이 비워놓는다. 자, 우리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두라라고 했죠. 혹시 수해가 났을 때 물이 오염됐을 수도 있으니까. 5번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5번 하셨어요? 네. 15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건물 밖에서는 높은 건물 옆으로 대피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건물이 없는 넓은 운동장 같은 곳으로 가셔야 되죠. 2번 가능한 한 좁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게 아니고 넓은 공간. 3번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는다. 4번 탁자 밑으로 들어가 탁자 다리 잡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머리를 웅크리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야 됩니다. 5번 흔들림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놓고 탈출구를 확보해놔야 되겠죠. 그죠? 천장이 내려앉으면 문이 안 열리기 때문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16번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1. 전기기구에서 냄새가 나면 창문 열고 사용하나요? 냄새가 나면 뭐라 했어요? 사용하지 않는다. 2번 플러그 뺄 때는 코드 아니고 플러그를 잡고 뺀다.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해. 아 짜증나네요 문제. 4번 전기 코드의 전선이 벗겨지면 사용하지 마라 라고 했죠. 자 요런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속어 합시다. 자, 일단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4번 아니죠. 5번 마저 읽어볼게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전기 코드 꽂아 사용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속어법으로 찾아서 3번 맞춰졌어요?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 맞추셨잖아요. 잘하셨어요. 이거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제 와서 눈으로 한번 보면 돼요. 의료기기는 이게 뭐냐면 우리 코드를 뽑으면은 2개짜리잖아요. 그 요만한 기둥이 2개 있잖아요. 의료기기는 2개 더 달렸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꼽는 부분이 있어요. 병원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